안녕하세요, 라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요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사실 어딜 나가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과 수다 떨고 싶어서 찍어본 영상이니까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그럼 시작할까요? 가장 먼저 요 립 오일 발라줄게요. 요새 확실히 날이 쌀쌀해진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요 당근 패드 사용해줄게요. 턱에 트러블이 장난 아니게 나가지고 진정에 또 다시 힘을 쓰고 있습니다. 요새 피부 컨디션이 진짜 최상이었거든요. 트러블이 폭발해가지고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오늘 당근 패드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트리트먼트를 바꿨는데 머리 한 요쯤까지 다 발라놓으니까 목 뒤에 트러블이 나는 거예요. 목 뒤에도 좀 꼼꼼히 닦아줘야겠어요. 샤워 마무리할 때 꼼꼼히 헹궈주는데도 머리 말릴 때 어쩔 수 없이 뒷목에 닿잖아요. 그래서 뒷목에 꼭 이렇게 트러블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다음은 이 에센스를 발라줄 거예요. 이치스킨 파워템 포뮬라 LI 이펙터 감초줄렌. 이 LI 이펙터가 진정 성분 함량을 훨씬 더 업시켜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저번 영상들에도 간간히 언급하긴 했지만 제가 최근에 모공 관리를 받고 나서 피부에 자극이 정말 어마어마했거든요. 이게 레이저랑은 느낌이 다르게 정말 물리적인 자극을 엄청 받은 상태였어요. 얼굴에서 눈가랑 입가만 빼고 완전 빨갛고 열감 있고 상처가 막 나 있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렇게 관리를 받고 회복하는 동안에 요거 제품 쓰시면 좋습니다 하고 추천을 해주시는 제품들이 있었는데 그 제품들을 덕지덕지 발라도 속에서 건조함이 너무 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어느 정도냐면 겨울에 세안을 하고 그냥 히터 앞에 가가지고 바람을 계속 쐬고 있는 느낌? 아, 요 스킨케어 중간에 진정되는 에센스를 하나 집어넣자 해가지고 마침 요 제품을 테스트하고 있어서 요 에센스를 집어넣어서 사용을 해봤거든요. 그 회복되는 기간에 제가 사용했었던 재생크림은 정말 회복 속도가 천천히 이런 느낌이라서 마음이 되게 조급했거든요. 근데 중간에 이 에센스를 끼워서 바르니까 붉은기랑 제가 막 물리적인 상처가 났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상처 회복이 팍팍 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광고 제품들을 테스트해볼 때 약간 편견 없이 사용하려고 그 제품 설명이 적혀있는 가이드를 미리 보지 않거든요. 그냥 카테고리만 알고 있는 정도로 사용을 해보는데 근데 제가 이걸 써보고 진정이 팍팍 되길래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제서야 제품 설명을 봤어요. 근데 메인 성분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안 바르고 있었네요. 바르면서 말씀해드릴게요. 여러분 감초 아시죠? 그래서 지리산 감초 뿌리 추출물로 이렇게 붉게 올라온 피부를 진정을 해주고 제가 이쪽에 막 상처가 나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늘 같은 걸로 찌른 상처였는데 그런 상처나 화상의 치료를 촉진해주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 캄줄렌으로 피부 진정을 도와준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인데 저처럼 지성이나 수부지 타입인데 모공이 좀 잘 막힌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게 논코메도제닉 테스트도 완료했다고 하고요. 저 같은 민감성 피부 사용 테스트도 완료했다고 하고 20가지 유해 성분까지 배제했다고 합니다. 정말 민감한 피부에 딱이죠? 저처럼 이런 물리적인 자극을 받으신 분들께도 정말 효과적이긴 한데 보통 이렇게 막 큰 자극이 평소에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뭐 평소에 마스크에 막 쓸려서 붉거나 쓰라리거나 그런 자극이 생겼을 때 회복용으로도 정말 좋겠더라고요. 피부에 자극이 있어서 진정이 자주 필요하거나 저처럼 좀 피부가 자주 민감해지시는 분들께 추천해드릴게요. 다음은 베이스를 발라줄 건데요. 제가 오늘 처음 발라보는 제품을 가지고 나왔어요. 라카 소프트 라이팅 커버 쿠션 포슬린 컬러입니다. 내부 패키지도 정말 예쁘더라고요. 제가 진짜 오랜만에 겟레디를 가지고 왔잖아요. 원래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갈 일이 정말 없다 보니까 확실히 찍는 빈도수가 확 줄더라고요. 이거 모공 커버 되게 잘 되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간간히 여러분들하고 수다 떨만한 그런 영상으로 가지고 오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와 같은 마음이시길 바라봅니다. 피부가 쫀득해 보이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 겟레디 때 댓글 달아주신 거 보고 진짜 너무너무 감동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다수에게 말을 하잖아요. 카메라를 보면서. 그렇게 댓글 달아주신 거를 읽으면서 아 정말 이게 뭔가 대화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아무튼 이렇게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했다는 말씀을 언젠가 꼭 영상에서 하고 싶었어가지고 이렇게 잠깐 쓱 지나가는 느낌으로 말씀을 드려봤네요. 제가 이번엔 좀 진지한 주제를 가지고 와봤는데 얘기해볼 내용들도 오랫동안 생각했던 부분이고 그거에 대한 해답을 점점점 찾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전 제가 어렸을 때는 제 스스로를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기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런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는.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좀 자아 성찰을 하는 그런 시간이 생겼달까? 좀 그렇게 제가 변하고 있었는데 이 브러쉬로 코 좀 채워줄게요. 처음에는 제가 자아 성찰이라기보다
스스로를 되게 탓을 많이 했어요. 자책, 내 탓. 사실 뭐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자책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인데 굳이 집에 가서 이제 혼자 깊게 생각해보다가 아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막 괜히 미안해하고 막 좀 반성하게 되고 좀 그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막 스스로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굳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는데 생각의 흐름이 거기까지 끝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도 오래 지속이 되고 나니까 어느 순간 제가 제 스스로를 진짜 계속 갉아먹고 책찍질하고 비난하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나마 최근에 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는데 뭔가 나를 온전히 믿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난데 왜 내가 나를 이렇게까지 하고 있지? 왜 그렇게 나를 몰아세우고 있지? 라는 생각이 되게 컸었어요. 진짜 그게 어느 순간 확 이렇게 오더라고요. 인터넷에서 그런 글을 또 봤었어요. 좀 자존감이라는 건 내가 내 스스로를 얼마나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느냐에 따라서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고? 그래서 예전에 저를 되돌아보니까 정말 자존감이 낮아지는 행동만 하고 있었던 거죠. 좀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엔 굉장히 게으른 편이거든요. 근데 그걸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제 스스로 기준을 되게 높게 잡고 좀 제 결과물에 항상 만족하지 못하고 이거는 진짜 빠릿빠릿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해 못하실 수도 있는데 뭔가를 하기 전에 그걸 저 앞까지 내다보고 계산하고 그 모든 경우의 가짓수를 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뭔가를 추진할 때 정말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좋게 보면 신중한 건데 근데 제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 그냥 쟤는 움직이지 않는 게으르고 말만 하는 사람일 뿐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고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사실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걱정까지 가게 되는 것들이 제 스스로를 갉아먹기도 하고 제가 일을 할 때도 좀 차질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최대한 저는 제 일에 집중하고 싶고 이걸 정말 효율적이고 잘 끝마치고 싶은데 그게 진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쉐이딩, 페리페라 잉크브이 쉐딩, 헤이즐 그레이 진짜 미루고 미뤘던 정신과 상담을 간 적이 있었어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ADHD 증상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계속 산만하고 불안하고 뭔가에 집중을 잘 하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병원에서 검사를 하는데 너무 체크 항목마다 너무나도 저인 거예요. 체크를 안 한 항목이 거의 없을 정도로 주의력 결핍 행동장애가 하나 있고 그거는 되게 막 산만한 아이들처럼 뛰어다니고 가만히 제자리에 못 있고 막 그런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들이라면 저는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 스위치 끄는 그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생각 아 맞다 이렇게 싶을 때마다 생각 스위치를 끌려고 되게 노력을 했는데 적으로 바쁜 그게 또 뭐가 있었는데 자막으로 아무튼 그렇게 행동보다는 생각 쪽이었던 거죠. 그럼 제가 이거를 극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쭤봤더니 이거는 전두엽이 어렸을 때 덜 성장해서 그 전두엽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거래요. 웃기면서 슬픈데 이거는 뭐 유전적 요인이기도 하고 뭐 이거를 뭐 수술을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걸 약으로 이렇게 조절을 하는 방향이 있대요. 근데 저는 약을 복용을 하면 정말 평생 동안 복용을 해야 될 것 같고 약 복용 후기나 부작용 후기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그 용량에 따라서도 그런 게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아 그리고 원래 제가 이 일적인 거를 클린하게 하고 싶어서 간 것도 있었는데 제가 그 병원 가기 한 달 전쯤인가? 제가 한번 지진을 느낀 적이 있었어요. 진짜 저의 평생을 1층에서만 살았던 사람이라서 제 생애 가장 높은 층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도 막연하게 지진에 대한 자연재해를 되게 무서워해가지고 그런 불안함이 있었는데 그때 한 재작년인가? 그때쯤에 지진 한번 난리 난 적 있었잖아요. 아랫지방 학교에 막 금 가고 막 그랬었을 때 그때 제가 처음으로 지진을 느꼈는데 뭔가 이렇게 막 흔들흔들 하고 있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뭐야 나 지금 현기증 나는 건가? 이러고 있었는데 줄 이어폰이 벽에 걸려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게 지진인가? 싶어가지고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고 식은땀이 막 뻘뻘 나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별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다행히 그러고서 말긴 했지만 그때의 경험이 저는 정말 컸었나 봐요. 진짜 가끔 한 1년에 한 번쯤은 자다가 진짜 저도 확 깨가지고 막 마음이 막 두근두근 불안하고 지금 지진 났어? 지금 지진 났어? 할 정도로 갑자기 뭐 이렇게 막 몸이 뭔가 울렁울렁거린다고 해야 되나? 막 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느낌이 났거든요. 뭔가 몸이 전체가 심장이 된 느낌이랄까? 이렇게 몸이 두근두근 이렇게 될 정도로 엄청 불안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때는 뭐 모르다가 근데 그 병원을 가기 한 달 전쯤인가도 그걸 한번 그렇게 잠에서 깨가지고 막 그랬던 적이 또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병원 가서 한번 내가 왜 이런지 한번 물어는 봐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뭔가 저는 정신의학과? 그러면서 나는 정말 우울하고 나는 정말 슬프고 그래서 이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병원을 가는 거야 라는 감정적인 생각보다 속 쓰려면서 위염 걸렸나 보다. 일단 상담 받아보고 약 처방 받아보자. 이렇게 하는 문제 해결에 집중을 두고 병원을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간 김에 저의 ADHD까지 상담을 한 거였죠. 그래서 제가 그날 궁금한 것들이랑 막 다 그런 것도 여쭤봤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런 현상이 있었다. 근데 그게 예전에 지진을 겪어봤을 때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이러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께서 이게 원래 ADHD가 있는 사람들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나 뭐 공황장애까지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또 이렇게 ADHD처럼 집중력이 좀 흐트러지는 뭐 그런 생각을 같이 가질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넘어왔을지도 모르고 이쪽에서 넘어왔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듣는 순간 뭔가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항상 뭔가 복합적이라고 느꼈던 나의 증상들이 이 둘 중 어딘가에서부터 이렇게 왔구나 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약 처방을 받아오긴 했어요. 약을 먹어서 이게 완전히 치료가 된다면 뭐 위염을 걸려서 위산을 억제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어느 순간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약을 먹는 거라면 나는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그냥 평생 복용을 해야 하는 약이래요. 내가 약을 중단을 하면 거기서부터 다시 점점점 시작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뭐 이거는 의사 선생님들마다 소견이 다르겠지만 제가 갔던 병원에선 그랬었어요. 그냥 설명이나 궁금했던 것들 다 여쭤보고 그렇게 하고 진짜 내가 노력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확실히 뭔가 이렇게 증상이나 원인을 듣고 나니까 내가 어떤 쪽으로 노력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 대한 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영상에서 진짜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걸 들으니까 너무너무 와닿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이렇게 좀 수련의 방법들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역시나 이렇게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 제가 이렇게 하게 된 초기의 생각이 눈썹 요 음영 채워줄게요. 제가 이렇게까지 흘러온 발단이 맨 처음에는 제 생각이 흐르지 않아도 되는 방향까지 계속 흘렀던 게 저는 걱정이었거든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가장 큰 원인은 생각이었던 거죠. 생각이 너무 깊어지고 너무 많은 방향으로 뻗어나가고 하다 보니까 제가 할 일에도 집중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까지 생각하게 만드는 되게 복잡하게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문가분들의 영상이나 글들을 보면서 최근에 그래도 좀 열심히 스스로와 싸우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그냥 하는 거예요. 진짜 이게 저는 정말 어렵거든요. 일단 저는 항상 불안해하지도 않아도 되는 것들에 이미 먼저 불안해서 뭔가 이렇게 일을 바로 시작을 하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뭔가 큰 일이 아니더라도 진짜 자잘한 일이라도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누워서 세월을 많이 보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진짜 큰 일이 아니어도 돼요. 정말 사소한 것들부터 뭐 예를 들어서 저는 가장 산만한 때가 24시간 내내 산만하긴 하지만 편집을 하고 있을 때 가장 산만하거든요. 이거를 정말 집중만 하면은 몇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일을 진짜 하루 이틀 이렇게까지 질질 끌면서 해요. 그 정신의학과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게 ADHD가 가장 어려운 게 지금 해야 될 일보다 자기의 욕구가 더 우선시 되는 거래요. 그 욕구를 최대한 자제하도록 노력을 해서 지금 해야 될 일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거를 반복 연습을 하면 좀 호전이 될 거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그 영상을 얼마 전에 봐서 그거를 최근에 일을 하면서 한번 그렇게 노력을 해봤거든요. 자꾸 이렇게 편집을 하다가도 자꾸 이렇게 이게 편집이고 저의 생각이면 이렇게 디졸브 되면서 딴 생각으로
흘러요. 그래서 이렇게 멍 때리고 또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를 최대한 끌어와가지고 노력을 계속 했더니 정말 평소에 제가 하던 시간보다 훨씬 단축해서 단시간 안에 잘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노력하면 되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그렇게 연습을 해보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제가 혼자서 있을 때 생각이 굉장히 많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넘어서까지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또 생각 스위치 끄는 연습, 그것도 하기는 하지만 당근 패드는 촉촉하다라고 누군가 말했을 때 그냥 촉촉하구나, 거기서 생각을 끊어버리는 거. 제가 원래는 당근 패드가 촉촉하다라는 말을 들었으면 왜 촉촉하지? 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꼬리를 물고 막 그 당근은 어디서 왔을까부터 막 끝까지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이거를 그냥 당근 패드는 촉촉하다 해서 싹둑 자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사실 처음에는 진짜 안 돼요. 이게 거의 한 30년 묵은 그 패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끌어오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나 스스로를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진짜 긴 싸움이 될 거라는 걸 알지만 그 잠깐 제가 해본 노력으로 인해서 변화된 결과를 느끼고 나니까 더 열심히 반복해서 노력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전두엽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병원에 갔을 때 제가 전두엽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나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전두엽을. 오늘도 이 삐아 팔레트 사용해줄게요. 이 컬러로 베이스. 진짜 너무 속상하고 답답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 뭐 살이 쪘으면 운동을 하거나 뭐 식단을 해가지고 뺄 수라도 있지. 이거는 뭐 내로 운동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선생님이 이거에 단점만 있는 건 아니라고 뭐 위로의 말씀을 해주신 걸 수도 있지만, 이런 분들의 장점은 통통 튀는 아이디어와 기발한 생각들이 있다는 것이었죠. 그 말씀을 듣고 조금 위로를 받았다고나 할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런 저도 사랑하지만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앞으로도 노력해야겠죠? 이번에 병원을 갔다 오고 뭐고 하면서 내가 스스로에 대해서 정말 몰랐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하면 뭐 더 잘해줄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을 하면서 스스로한테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스스로에게 집중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내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했던 게 스스로 저였는데 제일 몰랐던 거죠. 스스로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잘 알고 계신가요? 아무튼 저와 같이 좀 산만하셨고 좀 불안하셨고 그런 분들이 저를 보면서 조금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 보는 분들 ADHD 한 분도 없는 거 아니겠죠? 그러면 그냥 저의 스토리였다고 들어주세요. 아무튼 이 우여곡절들이 있고 나서 좀 더 감정이 평온해진 느낌을 요새 받아요. 저 오늘 준비해온 블러셔랑 파우더 좀 할게요. 유분이 막 팍팍 올라오고 있네요. 네이밍 여미 컬러로 앞쪽 부분 밝혀주고 이 라일락 샷으로 색감을 좀 올려줄게요. 뭔가 옛날에는 뭔가 이 문제들을 감정적으로만 생각을 했다면 갈수록 나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그렇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그 모습이 전 스스로 너무 좋아요. 저와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렇게 아이라인을 후딱 그리고 왔고요. 이 그랑디오즈 마스카라로 제가 그리고 아이라이너 그리면서 생각해봤는데 저처럼 뭔가 여러 가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니더라도 요새 되게 무기력증 느끼시는 분들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아니면 노잼 시기를 지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그런 연습들을 해보시면 머리가 환기되고 쾌적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새 진짜 크게 느꼈던 게 하도 지금 시기가 시기인 것도 있지만 확실히 집을 훨씬 안 나가다 보니까 무기력해지는 게 진짜 크더라고요. 저는 집 밖에 안 나가도 그냥 살만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무기력해서 진짜 뭐라도 해보자 하고 진짜 하루 걸러 하루씩은 계속 볼일을 보러 나갔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되게 개운한 거예요, 정신이. 이게 너무 집 안에만 있다 보니까 몸으로 활동을 안 하기도 하고 왜 몸이 편하면 생각이 바빠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요번에 더 크게 느낀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나는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정말 작은 성취라도 해보시면 기분이 진짜 환기가 많이 되실 거예요. 진짜 뭐 하다못해 퍼즐 같은 걸 해본다던가 아니면 개운하게 청소를 한번 해본다던가 이런 게 진짜 활력이 도는구나 라는 느낌을 확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달 전보다 지금 조금 더 정신이 더 건강해진 느낌을 받거든요. 조금만이라도 처진다 싶으면 진짜 집 앞에 편의점을 가든
마트를 가다 그렇게라도 외출을 하고 있어요. 피 이브닝 썬캐쳐 컬러를 안쪽에만 좀 발라줄게요. 네, 이렇게 오늘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뭔가 제 이야기만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거나 좀 지금 비슷한 상황이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 저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모두 모두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안녕!